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올라왔죠. 이제 조금 최근에 해외 축구도 조금 분위기가 조금 잡혔고, NBA도 이제 또 어제 올킬을 했고, 또 강승부, 창원 LG 현대캐피탈승 이렇게 조금 적중이 됐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중승부도 이제 또 어제 S급이 조금 적중이 됐습니다. 8배 적중, 근데 어제 7.5배가 좀 아쉬웠죠. 7.5배. 인디애나 올랜도가 4쿼터 이제 33점이 나다 보니까 중간 페이스는 되게 조금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또 마지막 또 연장 갈 찬스에서 올랜도가 이제 조금 버저비터를 성공을 시키면서 33점으로 조금 언더를 만드는 바람에 조금 7.5배를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다. 자, 이제 또 분위기 타고 또 주간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또 개선이 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또 좋은 적중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심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또 간혹 가다가 또 여자 심판이 또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오늘 심판 사항들은 저도 조금 알 수가 없어요. 심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무엇보다 오늘 주간 경기부터 일단 새해 첫날인 만큼 또 분위기 조금 잘 잡아보면서 작은 포인트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올킬이 또 목표입니다. 올킬 목표로 한번 또 달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오클랜드와 뉴캐슬 제츠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 같은 이제 오클랜드가 또 뉴캐슬 제츠전에서 한 차례 또 패배가 있습니다. 패배를 당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패배는 약간 이제 조금 기상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불협화음들이 좀 있었고 내용적으로 경기 전개가 조금 원활하게 조금 되지 않았던 패배였기 때문에 그 경기 자체 패배를 조금 오클랜드가 뉴캐슬 제츠전에서 그렇게 조금 약세를 보였다. 조금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작년에 또 우승팀이잖아요. 올 시즌도 6승 2무 1패야. 6승 2무 1패로 완벽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약간 페이스를 잘 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작년보다 이제 오클랜드가 약간 실점은 조금 높아졌어요. 작년에 또 최소 실점 1위 팀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다가 실점률은 다소간에 조금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반면 개선된 내용들은 공격진들의 폼들이 조금 더 올라왔다는 점들은 저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이제 오클랜드가 조금 작년 대비해서 역시 밸런스를 나름 또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내용들로 전개를 조금 잡고 있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제시 렌달 이런 자원들 크로스부 이런 자원들이 상대 또 일단 좋은 라인들 크로스 그루브 이런 자원들이 상대 또 좋은 그 공격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 또 공격력에서 또 나름의 또 밸런스, 수비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뉴캐슬 제츠가 실제 또 원정 경기가 또 열악해요. 원정에서 실제 또 최근에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이긴 하지만은 실점이 상당히 또 많은 내용이거든. 기본적으로 직접 메가스와의 또 홈 경기도 5대4의 또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할 정도로 상당히 또 난타전과 패배 실점이 조금 많았던 내용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조금 이제 오클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기준점이 2.5에서 3.5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오즈들이 설정을 했다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 경기가 이제 2.5라면 저는 이제 조금 개꿀로 보이거든. 진짜 오버가 조금 개꿀로 보이는데요. 약간 조금 3.5라면은 한 6대4 정도, 6대4 정도로 살짝 한번 조금 고민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또 굳이 본다면은 약간 이제 조금 난타전, 최근 오클랜드도 예전보다 조금 이제 수비 실점 대비해서 조금 공격진대 폼이 조금 더 올라와 있다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3.5더라도 그래도 조금 오버를 공략해 보시는 거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돼요. 오바 사이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 오클랜드 사이드로도 한번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접근을 조금 잘해 보시냐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또 오클랜드 리그 내에서 올 시즌도 역시 압도적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고양소노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고양소노 이정현 부상 이슈가 조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또 이정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 결들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때는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또 1분 30초 동안 덩크팅 포함해서 상당히 또 일단 난항을 조금 보였던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고양소노 최근에 조금 경기력들은
조금 기대치만큼 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고양 소노가 무엇보다 또 한국가스공사전에서 조금 압도를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뭐 나름 또 상대전에서 뭐 상대 또 야투 열성도 좀 좋았고 네이던 나이트의 골밑 활용 이런 부분들도 뭐 가스공사 상대로 상대 또 잘 보였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이정현 부상 또 최근에 또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력 반등세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약간 접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현재로 뭐 가스공사도 약간 수비에서의 미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수비 실점은 또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조금 높은 지표를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양 소노도 최근에 실점이 좀 늘어나긴 했어. 그런 부분에서 요 경기는 약간 두 팀들의 약간 난타전 가운데에서의 접전의 페이스를 조금 더 노려보시면은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승패는 약간 배제를 하시고요. 승호패 5, 승호패 5를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또 가스공사가 2.5프렌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뭐 요 경기는 약간 조금 근소한 가스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그래도 접전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팀 다 약간 하나세긴 한데요. 그 한학세의 약간 조금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의 기준점이 과연 또 넘어설 수 있을지 요 부분이 약간 조금 관건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뭐 양 팀들의 매치에 올 시즌 전부 다 이 기준점을 넘었던 매치를 조금 보여줬고 두 팀 다 수비적인 내용들이 조금 취약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오버를 한번 염두를 내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두 팀 리딩감이 조금 좋지 못한 가운데 맞대결인데요. 전 전반적으로 조금 접전과 함께 약간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요 경기도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또 나름의 또 흐름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번 또 요 경기도 조금 뭐 경기 수가 적은 만큼 뭐 경기가 많으면 요런 경기들은 조금 패스를 하겠지만은 경기가 없을 때는 그래도 또 나름의 방향성이 좀 필요하겠지 그지? 그렇게 한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정지석 부상 이슈가 조금 큰 이슈죠. 나름 또 정지석의 부상이 상당히 또 큰 이탈로 조금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드를 꺾어냈고 뭐 이런 부분들 뭐 KB손보전에서는 갑작스럽게 또 부상 이슈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러셀도 약간 허리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약간 개선을 해서 조금 끌고 가는 내용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두 팀의 매치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삼성화재도 지금 도산지가 뭐 제대로 조금 가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 용병 하나씩 놔두고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 그런 퀄이 조금 잡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삼성화재가 지금 현재 김상우 감독이 또 빠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갑자기 경기력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죠. 그럴 정도로 최근에 이제 조금 그동안의 플레이는 약간 태엽성의 플레이가 조금 가미가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삼성도 어떻게 보면 또 수비 집중력도 좋아졌고 뭐 아직까지 블로킹에서의 지표들은 조금 떨어진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팀 분위기가 다시 또 상당히 또 끌어올려져 있다. 어떻게 보면 직전 오케이전의 승리도 상당히 또 고무적이었고요. 한국전력전에서도 풀세트 접전을 끌고 갈 정도로 나름의 또 팀 밸런스를 조금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전 요 경기 대한항공이 승리를 하더라도 조금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반승 뭐 일단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저는 조심스러워 보이고 물론 대한항공의 승리는 조금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핸디값은 저는 약간 이제 요 경기가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또 예전부터 대한항공이 조금 고전했던 팀들이 뭐 실질적으로 일단 삼성화재, 한국전력 이런 팀들 상대로 조금 고전했던 면모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역배가 나더라도 이변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돼요. 그럴 정도로 저는 요 경기가 나름 또 삼아도 팽팽한 맞대결을 조금 만들어갈 그림들이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 이제 도전해보실 만한 배팅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제 대한항공의 일단 똥배당은 잠깐 배제를 하시라. 물론 이제 약간 대한항공이 조금 그럼에도 뭐 주요 자원들의 또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돋보이지만은 전 요 경기 약간 3화 플랜이 조금 도전 포인트로 조금 괜찮아 보인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뭐 그런 건데 179.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를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괜찮아 보여요. 뭐 올 시즌 matchup 같은 경우도 뭐 대한항공 전부 다 홈에서 펼쳐졌던 매치업이었었는데 뭐 일단 이제 또 두 차례 최근에 펼쳐졌고 한 차례는 또 삼화 홈에서 펼쳐졌죠. 뭐 3전 전승 전부 다 일단 대한항공 사이드였긴 했어.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나름 또 삼성화재도 대한항공을 잘 괴롭혔던 팀이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뭐 시즌 초 같은 경우는 또 삼성화재가 뭐 상대 또 대한항공을 또 괴롭혔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일단 경기 반등세는 오히려 조금 삼성화재가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저는 대한항공 일반승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또 핸디값은 배당 대비해서 전혀 메리트 없다 아시겠지? 차라리 요걸 보실 것 같으면 오버를 찍으시던가 다른 경기 찍으세요.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요거는 저는 정말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프랜사이드의 한번 또 도전 포인트나 뭐 굳이 역배를 노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또 배당이 후하잖아. 그지? 그렇게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또 179.5 기준점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좀 나름 또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돼요. 그게 맞을 것 같아. 뭐 조금 이제 이 똥배당 먹으러 갔다가 개고생을 하고 또 신경을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경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다만 이제 경기는 삼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세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정관장과 도로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염혜선이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지만은 염혜선이 빠져있던 시간들이 조금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경기력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 뭐 또 어떻게 보면 자네트와의 또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율들도 상당히 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주전 세터 그래서 최소한을 조금 가용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간 조금 불안한 내용들이 조금 되고 있다. 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인쿠시도 문제죠. 어떻게 또 아시안 쿼터제로 지금 영입이 됐던 인쿠시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예능 감독이었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테스트를 좀 하기에는 경기를 가용하기에는 리시브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 배구에서는 무엇보다 리시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야 약간 이제 전개가 좀 잘 되고 있고요. 정관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락을 찍고 있는 패턴들은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리시브 불안, 뭐 페퍼도 좀 그랬지. 그런 부분들이 리시브가 강하지 못한 팀들은 조금 공격 자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열악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4연패야. 4연패로 뭐 꾸준하게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있고 어느덧 꼴찌 자리까지 조금 내려왔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대전 정관장의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 여기는 이제 도로공사, 무엇보다 도로공사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또 딱히 약점이 없죠. 또 리시브도 좀 좋은 팀이고 서브에서 예전보다 약간 이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높이 또 모마도 이제 체력 감배를 조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2월 26일 날 또 경기를 그 12월 26일 날 또 경기를 치르고 오늘 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쉬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모마의 컨디션 이런 부분들 또 아시안 쿼터제의 압도적인 내용들 또 국내 자원들도 실질적으로 뭐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는 내용으로 뭐 김세빈이나 뭐 이지훈 이런 자원들의 활약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 일단 요경기는 일단 도로 사이드는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러가지 조금 방향성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179.5 기준점인데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언어바 사이드가 조금 고민이 되시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정관장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는 상당히 또 열악해요. 근데 딱 홈 경기만큼은 올 시즌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 특히 또 홈에서 최근에도 4연패를 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세트를 조금 일방적으로 내줬던 경기는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홈에서의 정관장의 경기력들은 일정 수는 그래도 나름의 또 리듬감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약간 요 경기 그래도 약간 조금 한 세트 정도는 뭐 정관장이 조금 가져갈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요 경기는 179.5 기준점 역시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오버도 긍정점 아니면 또 일단 역시 승패라는 건 누구나 보는 도로일 수 있어요. 좀 이따 구매율도 같이 보겠지만은 좀 많이 몰렸을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뭐 딱히 이제 뭐 블로킹, 뭐 레시브, 서브, 공격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정관장이 조금 우위를 조금 보일 수 있는 패턴들이 조금 없다는 점은 조금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 이제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SK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조금 체력적으로 좀 지친 내용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약간 이제 동아시안컵 그 참여를 하면서 약간 후폭풍도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약간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긴 했었어요.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고, 아시다시피 SK 조금 문제점이라면은
주전 멤버들은 너무 좋아. 주전 멤버들은 솔직히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로 너무 좋은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약간 이제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전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조금 문제점이다. 뭐 최근에 고양전도 약간 이제 조금 뭐 졸전이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졸전이었고 뭐 한국가스공사전도 뭐 1점 차이 또 신승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안양정관장 역시 리그 내에서 지금 현재로 뭐 득점은 조금 부진하지만은 역시 리그 내 탑티어의 수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뭐 두 팀 다 또 수비 밸런스가 또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용인은 146.5 기준점이라면은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약간 저득점의 형태가 많았거든요. 뭐 두 차례 맞대결도 전부 다 지금의 기준점을 넘지 못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여기는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146.5 기준점이 너무 낮다 이렇게 좀 보시겠지만은 충분히 또 오버의 접근 포인트, 언더의 접근 포인트도 괜찮을 수 있는 경기고요. 요 경기 역시도 좀 약간 저는 승패가 조금 난항이다. 최근에 또 뭐 정관장도 분위기 반등세를 좀 만들고 있고 SK 지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면은 약간 요 경기도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패보다 오히려 이게 또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누가 이기든지 5점 차 이내의 승부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뭐 정과장 입장에서도 뭐 5점 뭐 승리라도 5점 이상이 아니어도 되고 SK도 뭐 승리라도 5점 이상이 아니어도 되는 패턴이라면은 10점이란 범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승호패 5의 퀄은 조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요게는 접전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승호패 5나 뭐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또 146.5 기준점이라면은 언더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이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와 메가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메가서 같은 경우는 잘 안 집니다. 메가서가 지금 이제 일단 나름 또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웨스턴 원더러스 시드니가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순위가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뭐냐? 이게 또 뭐냐면은 작년 대비 아시다시피 웨스턴 원더러스가 작년에 수비가 개판이었어요. 수비가 엉망진창의 수비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그 부분을 약간 이제 조금 수비를 개선시킨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리그 최다 실점 팀이었는데 그런 면모들이 조금 희석이 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리그 최소 실점 득점 팀이 돼버렸어. 무슨 얘기가 되겠지? 리그 내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10경기 동안 8골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웨스턴 원더러스가 차라리 조금 작년같이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게 좀 더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될 정도로 지금 약간 이제 공격진에서 뭐 바바루세스, 뭐 보렐로 이런 점들 또 바바루세스가 웰링턴에서 영입이 됐지만은 여기서 제대로 활약을 못 해주고 있고 올 시즌 한 골밖에 없어. 크래프 한 골, 뭐 보렐로 세 골,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공격진이 조금 열악하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 일단 요 경기는 전 약간 승패라는 면에서 충분히 또 메가서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메가서가 웨스턴 원더러스 상대로 조금 약해요.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상대전에서는 늘 웨스턴 원더러스가 조금 메가서전을 조금 잘 케어를 하고 좀 잘 잡아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매치업은 조금 다르단 말이지. 올 시즌에 이제 웨스턴 원더러스의 조금 분위기가 참 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프랜사이드 조금 하위권으로 내려와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공격진의 합들이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뭐 비록 이제 득점 부진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해 있긴 하지만은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실점률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작년보다 웨스턴 시드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실점이 개선이 됐다 내용이죠. 역시 실점률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못한 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그래도 오바도 조금 좋아 보인다. 2.5 기준점에 오바도 한번 또 염두를 하셔도 좋겠고 승패라면 메가서 프렌이나 조금 이제 역배의 가능성도 살짝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고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아무튼 요 경기 그렇게 한번 조금 플레이를 이어가 주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주간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더 깔끔한 적중, 더 좋은 적중. 오늘 주간부터 올킬 발라먹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또 기분 좋은 뭐 또 붉은 말의 해 적토마의 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시즌도 화이팅입니다. 가자!